네이버가 시킨대보자 루머들의 진상 파악. 자,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깨끗한 IP 주소에서 포스팅 해야 된다. OX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평소 상업성 홍보 포스팅을 많이 하면 IP 주소 대역대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하면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 소문 있죠.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IP 주소 때문에 노출이 안 된다, 최적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이른바 청정 IP 주소를 쓰기 위해서 외딴 섬으로 가서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실제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제 아시는 분이 1시간에 500만원짜리 블로그 강의를 들었대요. 우와, 블로그 강의 무슨 500이야. 라고 했는데,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해킹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해킹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안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려주신 게 이런 걸 알려주셨습니다. 자, 네 블로그를 만들 때 저쪽 땅끝 마을 혹은 저쪽 시골 혹은 저 강원도 막 이런 데 가서 펜션에 가서 그 펜션에 있는 컴퓨터로 이 블로그 포스팅을 해라. 그러면 니께 노출된다.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분은 진짜로 수원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사무실 임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포스팅하러 가는 거예요. 포스팅하러. 수원의 사무실에 빈 사무실 포스팅하고 또 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 질문의 진상 뭘까? 진상. 네. 이 질문의 진실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네이버가 말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상. 자, 팩트. 첫 번째, IP가 스팸 필터 요소 중에 하나긴 하다. 여기서 스팸 필터라고 하면요, 이런 겁니다. 뭘까요? 그 스팸 필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쓴 글을 얘는 1위, 얘는 2위, 얘는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순위를 나누는 게 이제 스팸 필터인데요. 스팸 필터인데 그 스팸 필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키워드에 막 제목에 키워드를 엄청 박아놓 아니 이미지 아니 본문에 막 흰색 글자 넣고 있다 이런 거를 스팸 필터 다 걸러냅니다. 이 새끼 쓰레기 글인데 이 새끼 작업 치려고 하네 스대꼭 막 달아 아니면 IP 막 클릭해 이 새끼 상위 노출하려고 막 하는 거야 다 걸러냅니다. 그 걸러내는 요소 중에 IP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IP가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진짜라는 거죠. 두 번째, IP 주소만으로 해당 IP 주소 대역대에서 생산된 문서가 스팸 문서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남부터미널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블로그 포스팅 썼어요. 그렇다고 저는 스팸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글 써서 블로그 다 죽었어. 라고 하면요. 사실 말이 안 돼. 게임방에 글 써서 내 블로그가 죽었어. 이거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좀 과장된,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아이씨, 설마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네이버가 말하기에는 어떤 RPM에서만 쓴 걸로는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블로그라면 굳이 IP 주소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막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블로그 네이버에서 그 얘기해주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베트남에 여행을 갔어요. 요즘 베트남 많이 가잖아요. 다낭인가? 거기 가잖아요. 우와 너무 좋아. 막 코 찍어. 막 사진 막 페이지 찍어. 그리고 블로그에 포스팅 하려고 하다가 아씨 베트남에서 포스팅하면 죽는데 어떡하지? 라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이버 말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써 상관없어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 컴퓨터에 글을 썼어요. 근데 어? 미팅이 있네? 그래서 임시 저장을 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지하철 가면서 핸드폰으로 맞아서서 올렸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블로그를 너무 막 무슨 여러분들이 뭐 수도승처럼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그냥 대충 막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이게 틀에 갇혀서 이걸 벗어나면 죽고 이렇게는 운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블로그라면 굳이 IP 주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포스팅 중간에 바뀌는 거 상관이 없고 카페에서 쓰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상한 패턴이면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일단 패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은 은행 거래를 하게 되면은 뭐 공인인증서도 써야 되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카드 결제할 때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카드 결제 막 해도 뭐 아니면 컴퓨터 인증도 되게 쉽게 돼요. 결제도 쉽게 되고. 그런데 제가 만약 워싱턴에 사는데 워싱턴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결제를 했어 이렇게. 근데 2시간 후에 저쪽 LA에서 결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워싱턴이 이쪽에 있고, 이쪽인가? 이쪽에 있고, LA도 이쪽에 있고, 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2시간 만에 사실 못 가요. 그러면 패턴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패턴이지? 이렇게 잡아내잖아요. 그럴 때 워싱턴에서 결제하고 2시간 후에 LA에서 결제가 나. 그러면은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야, 너 지금 LA에서 결제하는데 그거 너 맞아? 확인해봐. 라고 하고 결제가 잠시 보류됩니다. 그러면 나 맞는데? 아니, 오씨, 해킹 당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되는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했어요. 지하철에서 했어요. 이게 사실 상관없는데, 여기 제가 예시 중에 온라인 광고 대행사 혹은 VPN, 예를 들면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서 하나의 IP에서 첫 번째 A라는 아이디 글 쓰고 로그아웃, B라는 아이디 글 쓰고 로그아웃, C라는 아이디 글 쓰고 로그아웃, D라는 아이디 글 쓰고 이상하죠.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이렇게 생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잡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VPN. 제가 이거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이든 유동이든 VPN은 다 잡힙니다. VPN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혹시 VPN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IP를 이 가짜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글 쓰는 거는 괜찮지만 VPN으로 베트남의 IP를 가져가 쓰는 건 안 된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전에 BHI님이나 혹은 에이전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어떻게 IP 관리하시고 계시는 거 모르시잖아요. 특히 여러 개의 아이디에서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이거 정말 중요하다. 위험하다. 이상한 패턴, 위험하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광고 대행사인데 글을 진짜 잘 써. 나는 좋은 글을 써. 웬만한 파워 블로거보다 더 열심히 글을 써. 근데 나는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을 계속 해. 그럼 나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나? 현재 네이버 시스템에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현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보완을 해갔지만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좋은 글 쓰는 광고 대행사도 패턴이 이상하면 적품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이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식 블로그는 IP 상관없어. 아무데나 써. 네 맘대로 써. 라는 건데 공식 블로그는 아시다시피 만드는 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까다롭고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아니면 회사의 브랜드도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들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컨텐츠 귀족, 제가 주장하는 컨텐츠 귀족이죠. 컨텐츠 귀족인데 이런 거는 IP 있다는 거 상관없다 라고 말했고요. 공식 블로그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11월 11일인가 2일날 블로그 앤 포스트 데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팸 문서, 이 질이 안 좋은 문서를 네이버에서 공식 블로그에 쓰더라도 네이버의 담당자가 보고
공식 블로그인데 이 정도 스팸은 봐줘야지 라고 해서 다시 수작업을 살려주기까지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공식 블로그 가이드가 완화될 거니까 공식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공식 블로그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공식 블로그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IP 관련돼서는 이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블로그 운영하실 때 저는 사실 인생이 좀 대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이 컴퓨터는 나만 로그인해야 돼. 만약에 막 뭐 아들이나 딸이 로그인, 야씨 내 컴퓨터에 로그인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이 컴퓨터는 내 거만 로그인하겠어. 이거 없어요. 상식적으로 제 컴퓨터, 지금 제가 쓰는 컴퓨터에 저희 와이프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저희 딸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저희 아들이 크면 들어올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다 저품질 때리면 우리나라 다 저품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상관이 없어요. 정상적인 거. 예, 그 너무 IP에 안 매달리셔도 돼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이상한 패턴들 있잖아요. 이상한 패턴들. 예를 들면 한 컴퓨터에서 A ID 로그인 로그아웃, B ID 로그인 아웃, C, D, E, F, G, 이 일상적인 우리 집에서 가능할까요? 이상한 패턴이거든요.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한 IP는 위험하다. 특히 이 중에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 쓰시는 분 있잖아요. 온라인 광고 대행사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온라인 광고 대행사 조심하시자. 그리고 온라인 광고 대행사가 이 중에 있으시면은 IP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VPN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IP.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까지 준비했는데요. 상업용 블로그는 매일 일상글을 올려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요거는 옛날에 이런 거 있긴 했는데, 리브라 블로그 아시죠? 리브라 때 블로그 상위 최저가 공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매일매일 45일간 키워드를 타겟하지 않은 일상글을 쓰게 되면 매달 12일과 27일날 최적화가 돼.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맨날 있습니다. 매일매일 45일 일상글 매달 10일, 27일 최적화. 이거 계속 기억하시네. 이걸 최적화 매일매일 일상글 45일 최적화. 이 공식처럼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근거는 이제 저 같은 강사들이, 저도 옛날에 이렇게 강의를 했었죠. 강사들 만들어낸 겁니다. 상업용 블로그는 네이버가 싫어하니까 절대 상업적인 글 쓰지 마. 그러니까 상업적인 글은 최소화 쓰고 밥 먹고 뭐 놀러 가고 뭐 이렇게 오늘 날씨가 어떠니 태양이 이런 걸 써.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머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하나 팩트 폭행, 요즘 팩트 폭행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팩트 폭행 하나 하면요, 네이버는 상업적인 글을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달의 블로그, 제가 또 전에 한번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이달의 블로그는 네이버가 파워 블로그 대신 이제 하는 거고요. 한 달에 100명씩 이제 좋은 걸 보는데요. 특히 여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제별로 이제 컨텐츠를 쓴다. 주제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아니군요. 10월인가? 10월 달에 여기 있네요. 자, 튜닝샵 정비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튜닝샵이랑 정비샵이 비상업적일 수 있나요? 비상업적으로 튜닝샵을 운영하실 수 있어요? 공짜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튜닝샵에서 비상업적인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어요? 취미로 튜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업체, 이 업체 상업적인 글이거든요. 상업적인. 그리고 블로그 방역 80명, 이 한시니까 80명 괜찮긴 하네요. 많긴 많네요. 여튼
자, 보시면요.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들어오고요. 보시면 다 상업적인 글이에요, 상업적인 글. 너 이거 사고 싶으면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 적었고, 엄청 길게 쓰셨네요. 뭐 이런 거. 자, 전화번호까지, 정비. 네네네네. 자, 또 하나. 자, 약간 더 극단적인 거 볼까요? 자동차 딜러. 자동차 딜러 블로그가 비상업적일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이거 한번 볼까요? 와, 이거는 장난인데. 한번 볼까요, 이거? 차파라오 김대리. 차파라오 김대리. 예, 보세요. 예, 이분이 김대리님이신가 봐요. 자, 중고차를 소개합니다. 왜 소개해요? 팔라고 소개하는 거죠. 팔라고. 전화번호 찍었네요. 010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비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업적인 거죠. 그런데 네이버에서 좋은 블로그를 뽑는다는 이달의 블로그에서 뽑고 있어요. 뽑고 있어요. 즉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상업적인 글을 네이버가 싫어한다 라는 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A라는 글을 보여주고 야 이거 네 상업적이야? 비상업적이야? 말해봐. 이걸 어떻게 말하십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상업적인 글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뭐 업체명 적었다고 상업적인 건가요? 전화번호 적었다고 상업적인 건가요?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업적인 글은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노골적인 홍보성 블로그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입니다. 얘. 자, 허벌라이프. 보세요. 자, 일단은 여자죠. 자, 보세요. 자, 여자가 나와요. 짜잔. 글 길이도 대략 비슷하죠. 헐라이프 제품 효과. 여자 나오죠. 느낌. 네. 그리고 댓글 63개, 공감 28개. 자, 여기 또 여자 나올걸요? 예, 여기는 얼굴이 나왔네요. 자, 여자. 자, 또 느낌 비슷하죠? 자, 그리고 63개. 63개.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얼굴을 가렸군요. 자, 여기. 자, 여자 얼굴 나왔죠? 느낌. 자, 그 다음에 느낌. 또 60개. 자, 그리고 제목 한번 보실래요? 제목. 허벌라이프 후기 가격. 여기도. 허벌라이프 단백질 쉐이크. 또 여기도. 허벌라이프 제품 효과. 질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작업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생긴 형태로 봤을 때는 작업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이런 글들이 이제 질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질이 낮다. 뭐 이거는 상업적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들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글도 어떤 공식에 따라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마케팅 글을 열심히 썼어요. 정말 좋은 글 썼어. 연구해서. 라고 하면 저는 안 죽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막 어디서 뺏겨 쓰고 잘라 쓰고 이렇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업체를 홍보하는 글이라고 네이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질이 낮은 글을 싫어하는 겁니다. 라는 걸 먼저 여러분 아시고요. 자, 팩트. 첫 번째, 일상글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저품질, 이 중에서 저품질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품질 있으신 분들은 잠깐만요. 어떤 분이 이분을 신고 예, 이상한 짓에서 제가 삭제했습니다. 삭제. 예, 이상한 짓을 누가 하셔가지고 예, 예, 네.
이상한 짓 하신 분은 제가 삭제를 했는데, 네,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슈 차단.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제 깨끗해졌죠? 자, 자, 일상글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이게 박수를 치는 게 이게 편집에 도움이 되려고. 자, 일상글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요. 저품질 블로그로 죽은 블로그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상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일상글을 매일매일 써라, 감사일기 써라, 뭐 써라. 한번 써보세요. 블로그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팩트 2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자, 놀 시간에 일상글에도 포스팅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맛집 속의 생활 정보, 뭐 야구의 보크란, 뭐 아기 콧물 흘릴 때 신생아 잠투정 이유 막 쓰지 마세요. 놀 시간에 그냥 노세요. 그냥 일상을 쓰지 마세요. 두 번째,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블로그잖아요. 계속 블로그를 쓰는 게 좋아요. 블로그를. 제가 블로그를 쓰다가 갑자기 육아용품을 써요. 물론 그렇다고 블로그를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더 좋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C랭크.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이거 C랭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예를 네이버에서 들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곶감 파는 데인데요. 여기는 뭐 산양삼, 호박 심는 시기, 어쩌고 했는데, 가끔 이런 분 있어요. 근데 블로그 좀 나 하는데? 라고 해서, 이렇게 블로그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분들께, 저품질 블로그 문서 반영, 뭐 이런 거 갖다 쓰세요. 곶감 하는데, 이게 뭔 상관이에요?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안 좋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술을 알려주는 데서 갑자기 블로그 마케팅 막 팁을 알려줘.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10개 이상의 글보다 전문성을 살린 1개의 글이 검색 결과에 훨씬 더 낫다라고 누가 말했냐? 네이버가 말했습니다. 네이버가.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인데요. 자, 루머. 이거 많이 하십니다. 복붙 하면 죽는다. 복붙 뭔지 아시나요? 나이 드신 분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복사하고 붙이어 쓰기를 요즘 복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블로그에 복붙하면 안 돼? 이런 게 복붙인데, 자, 블로그에 글을 붙여넣기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루머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중에서도 그렇게 쓰시는 분 많으세요. 전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워드에 작성을 해요. 일단 뭐 왔다가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인쇄를 해서 여기 붙여놓고 이 종이를 들고 종이를 다시 쓰면서 블로그에 쓰세요. 되게 비효율적이신데 하여튼 그 루머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네이버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팩트. 네이버가 말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비정상적인 타자 속도로 글이 작성이 되면 기계가 글을 작성한다고 네이버에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은 스팸 문서로 분류해서 검색에 노출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붙 하는 자체는 네이버가 볼 때 이거 이상한데 기계가 쓰는 데까지 인지가 된다는 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식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글 작성 시간과 간격, 글 길이를 고려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컨트롤 C 하고 한참 있는 겁니다. 한참 있습니다. 네이버가 그래도 난 컨트롤 C 안 한 걸 알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뭐 여튼 실제로 너무 빨리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검색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여기도 붙여넣기의 경우도 직접 타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작성 시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스팸 문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의 글을 써요. 그거를 복붙했어요.
라고 해서 그 어떤 특정한 기계들을 활용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네이버에서 복붙을 잡는다는 것은 기계적인 포스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가 그냥 한 개, 두 개의 글을 복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 이상적인 얘기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써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죠? 그 복붙을 했어요. 근데 스마트에서 3.0 쓰면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문단마다 해야 되고요. 이미지도 넣어야 되고요. 어차피 시간이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똑같이 쓰는 거나 보고 쓰는 거나 복붙해서 쓰는 편집 시간 걸린 거나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복붙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팩트. 복붙해도 상관이 없다. 글을 붙여넣기 해서 과도한 타자 속도로 포스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스팸 문서로 분류될 만큼 다량의 포스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하루에 10개 쓰게 20개 쓰게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네이버의 것도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글을 수정하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이게 애매한 거고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글이 수정하면 검색 결과에 노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정 게시물을 하나 생성해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한번 볼까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퍼스트 드림이라고 지금도 그런 게 있나? 옛날엔 되게 그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도 있나? 퍼스트 드림. 예, 퍼스트 드림. 이게 보시면은 최신 글들이 별로 없죠. 2014년 글, 11년 글, 뭐 기껏해야 15년 글이 최신 글입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카페도 한번 볼까요? 카페도 예, 카페는 여기도 22일, 뭐 18일, 뭐 옛날 최신 글은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한 달에 7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재택근무해서 뭐 어떻게 하라 하는데 어떻게 제 수익 구조는 모르겠는데 이 업체가 과거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마케팅했던 게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실검. 실검이 안 나오네요. 실검. 실검 뜨잖아요. 실검. 네, 지금 있잖아요. 실검을 뜨면은, 자, 확대해 볼게요. 자, 실검 했어요. 그러면, 자, 뮤지컬 영웅 블로그를 넣고 써요. 그러다가 실검이 밀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뮤지컬 영웅 글을 수정해서 이재용 구속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실검이 밀렸어요. 그러면은 보아 주원, 뭐 연인 또 이렇게 계속 바꾸는 거죠. 계속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트래픽을 유지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뷰징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검색량이 많은 이슈 검색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검색 트래픽을 늘리는 어뷰징인데, 그래서 글씨글을 수정하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때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한 어뷰징 방식의 핵심은요, 오타나 어떤 글의 문제 때문에 수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수정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목에 오타가 났어요. 예를 들면 옷이 아줌마인데 옷이 전마 썼어요. 그럼 나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바꾸고 있으면 이게 미련한 거죠. 그래서 오탈자나 제목 등의 수정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일부러 넣는 거죠. 예를 들면 블로그 마케팅 노출이 됐어요. 또 해야지. 페이스북 마케팅 제목이 또 넣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베라델 와프님께서 한 나쁜 얘기겠죠. 제가 예를 들은 건 이대 맛집 썼어요. 1위 떴어. 그럼 게시물 수정해서 홍대 맛집도 넣었어요. 떴어. 또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정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수정도 괜찮다. 그 카테고리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A라는 카테고리에 있던 글을 B라는 카테고리로 옮기면 이거 죽나요? 뭐 어떻게 되나 이런 되게 많이 물으시면 상관없다 라는 게 저 얘기입니다. 자, 5번째. 스크랩 댓글 공감 늘리면 검색 결과에 잘 나오나? 라는 건데, 여기 이미지에 보시다시피, 품앗이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많은 블로그 강의를 가보면, 그, 밴드나 단톡방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줘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끼리. 그래서 글 쓰면, 올리면 서로 댓글 해주고, 스크랩 해주고, 해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방법은 저는 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패턴이 이제 계속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뭐 라는 걸 제 얘기 드리면서 일단 블로그 스크랩 댓글 공감을 줄여서 스댓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댓공, 품앗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밴드 만들어서 나도 할 테니 너도 해달라. 아니면 강사들이 이렇게 해야 블로그 상위 노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해서 품앗이라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얘기로는 검색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크게 주진 않는다. 물론 스크랩이 되고 댓글이 되고 공감이 되는 글들이 보다 더 유익하고 뭐 반응들의 호응이 좋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글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죠. 실제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라면. 그러나 댓글 스크랩 공감이 노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작된 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댓공 품앗이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하는 지표가 검색 점수에서 큰 점수를 차지하면은 이거는 검색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물론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여기 보여주듯이 스크랩, 댓글, 공감 하기 아이디는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쓴다라는 이런 방법도 옛날에 되게 유행했어요. 제가 알기로 2011년, 12년 이때.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이제 이 검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스댓공이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이 C랭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출처, 이 글에 대한 신뢰도, 출처에 대한 신뢰도를 넘어날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지표를 의도적으로 증거시키면 검색에 분류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이게 어떤 카페나 그룹에서 막 내가 스댓공을 해줄 테니 너도 스댓공을 해줘 뭐 이런 거 쓰시면은 블로그가 노출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네이버가 말한 내용입니다. 자, 6번째. 안 좋은 블로그가 이웃 맺으면 내 블로그도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거죠. 이 루머는 이웃 수가 많으면 검색에 잘 나온다. 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엄청나게 늘리시는 분도 있고 아까 품앗이처럼 네가 이웃 해줄 테니 나도 이웃 해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뭐 여기 네이버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량으로 아이들 생성해서 기계적으로 생성해서 이웃을 막 맺는 이런 어뷰징 패턴들이 뭐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블로그들이 검색 결과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 내 이웃 중에 한 명이 제재가 돼서 저품질했다 라고 한다면 마치 메르스처럼 A라는 블로그가 저품질이야. 그럼 이 A라는 블로그와 이웃을 맺고 있는 나도 저품질 아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이웃을 맺었더니 저품질이야. 아이씨 내 블로그 중간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게 루머죠. 실제로 네이버는 뭐라고 하면요. 이런 전제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쟁업체 블로그 죽이려고 막 저품질로 이웃을 하겠지. 그래서 결과는 나쁜 블로그와 이웃을 맺는다고 해서 자신이 저품질이 되는 건 아니다. 결코 없다라고 네이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맺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내용이죠. 기계적으로 어뷰징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강사들이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했는데 저품질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내 블로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스크랩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정 글이 스크랩하면 검색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즘 제가 몇몇 루머들을 보고 있는데 요즘 스크랩이 유행하더라고요. 스크랩 많이 하면 상위 달로 투신했다. 일단 네이버의 얘기입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랭킹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 줄인데요.
블로그 검색에 랭킹, 즉 내가 글을 썼을 때 블로그에 몇 위에 노출되냐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방문자의 만족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에서 A라는 블로그를 봤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막 했어요. 라는 거랑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A라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막 했어요. 어떤 게 이 블로그가 검색 상위 노출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검색 알고리즘은 검색을 통해서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의 만족도가 커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스대공 우리 막 서로 댓글 뭐 이런 거 스크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영향은 있긴 있겠지만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검색의 상위가 노출이 되려면 검색을 통해서 방문자들이 왔을 때 어떤 행위들을 하느냐, 만족도가 높으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좋은 글을 노출시켜 주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고, 현재는 이게 신뢰도 있는 출처에서 쓰는 글들이 대부분 검색하는 방문자를 만족시켜 주니 이제 신뢰도 있는 출처를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스크랩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우대하는 네이버 검색의 정책상 스크랩 게시물은 검색에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온 경우도 많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텀글러만 구성된 글 있잖아요. 스크랩도 마찬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혹은 약간 수정을 가져오는 이런 약간 영혼 없는 블로그들은 검색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크랩 게시물은 타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많이 갖고 온다고 해서 전문성이나 신뢰도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남의 글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자꾸 남의 글을 가지고 오는 경우 검색에 영향이 없다. 세 번째, 스크랩 게시물로 이용자가 접근하는 과정은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이 되려면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스크랩 게시물로 이용자가 접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부러 인위적으로 스크랩을 계속 늘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큰 영향은 아니다. 따라서 스크랩한 블로그는 물론 스크랩된 원문의 블로그도 검색과 관련돼서는 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뭐 약간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스크랩 하려고 막 일부러 하시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이버 블로그는 점검일에 검색 로직이 변경되는 점검일이 검색 로직이 변경되는 날인가? 이런 건데요. 일단 옛날 이런 루머입니다. 매일매일 45일 동안 매일매일 45일 동안 글을 쓰게 되면 매달 12일과 27일 날 블로그가 상위 노출된다 라는 루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2일과 27일을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죠. 최적화된 날이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2015년 11월 이후로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두 차례 정기 검진일을 시킨다. 과거에는 이게 12일이랑 27일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정기 검진일을 통해서 블로그 검색 로직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날은 안 올리거나 혹은 올렸다가 검색 뭐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일단 네이버의 결론에 의하면 상관없다. 정기 검진일과 로직은 상관없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C랭크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제에 따라서 최적화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로봇 팔을 만드는 로봇 수술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관련 글을 썼을 때 최적화되는 거랑 이대 맛집에 사람이 글을 쓰다가 최적화되는 거랑 뭐가 더 빨리 될까요? 당연히 로봇 팔이겠죠. 왜냐하면 로봇 팔에 대한 관련 게시글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최적화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많고 내 키워드가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최적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C랭크의 최적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쭉 말씀을 드리지만 컨텐츠 천민과 컨텐츠 귀족이 계속 나눠질 수밖에 없다. 에이, 더러운 현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9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다른 블로그보다 검색에 잘 나올까요?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는 노출 잘 안 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네이버가 밝힌 건 이렇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블로그 서비스에는 혜택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혜택이나 불이익이 별로 없다. 즉 티스토리나 다음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가 뭐 검색 노출엔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네이버 블로그가 외부 블로그에 비해서 문서 수집이나 갱신 등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문서라면 어디든 노출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뭐 차별 안 해 라는 게 네이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외부 블로그 웹마스터 도구를 사용해라 라는 건데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은 세부 키워드 어떤 단어가 단어가 두 자나 세 자로 구성이 된 이런 키워드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메인 키워드도 있죠. 예를 들면 이대 맛집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들은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그냥 경험입니다. 그 느낌. 그리고 아까 이대 맛집, 뭐 홍대 맛집, 뭐 대전 뭐 미용실 이런 키워드도 있잖아요. 이거는 라이브 검색이 들어가게 되면은 리뷰 영역이 들어가잖아요. 리뷰. 근데 이 리뷰 영역에 여러분들 외부 블로그 들어간 거 보셨나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이 리뷰 영역은 무조건 네이버 블로그만 노출이 됩니다. 일반적인 개인 블로그들은 노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 블로그들은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마케팅할 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자, 마지막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답변하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이 잘 안 나온다고 블로그를 초기화하거나 버려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노출이 안 되면 버려야 한다. 근데 이 사실은 옛날에 이랬습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2015년 11월 이전에 11월 이전에는 최적화 블로그라는 거 구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안 버리고 또 사다가 쓰다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반복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검색 랭킹이 밀린다고 이건 네이버의 말입니다. 검색 랭킹이 밀린다고 해서 블로그를 초기화하거나 버릴 필요 없다. 어떤 글을 써도 통합 검색 결과에 블로그 포스트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혹은 어떤 노력을 해서 노출되지 않으니 차라리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냥 네 글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새로 어차피 시작해봤자 노출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블로그를 점검해야 된다. 이러한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가 뭐 이런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야, 네가 정성스럽게 쓴 블로그를 지우면 니도 슬프지만 네이버도 슬프다. 네이버도 슬프다. 그래서 버리지 마라. 그런데요. 혹시 중에 저품질 블로그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 경험상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일상글 다 지우시길 바라요. 일반적으로 우리 타겟팅 안 한 그 주제와 상관없는 글들 다 지우시고 지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포스팅을 해 보시라는 거. 근데 다만 하나의 주제라고 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다 글 쓰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금 포스팅을 해주시면은 검색 순위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